안녕하십니까. 삼각지 톡톡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대상의 기자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 일본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종 외교다, 이렇게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방문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본에게 양보하고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반성이나 사과는 거리가 먼 아무것도 안 했죠. 후한무치한 입장과 태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과거 양국 간의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 시마네현,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를 둘러싼 문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다소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인지 기시다 총리와 2차에서 한국에서 애용되는 폭탄주다라고 하면서 일본 맥주에 우리 한국 소주를 섞었어요. 그래서 이 폭탄주를 만들어서 기시다 총리하고 관대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완샷을 하셨다고요. 우리 윤 대통령의 특기인데 맥주에 소주를 섞어서 폭탄주나 마시면서 일본의 비위만을 맞춰주는 터무니없는 외교에 국내에 수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폭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폭탄주를 자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권하고 마시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뜻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시다. 라고 하는 오픈마인드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나라의 정상들이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정상들이 정상 대화를 하면서 폭탄주 마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 아니면 그 폭탄주 아니라도 좋습니다. 양주나 보드카나 이런 걸 원샷 하면서, 위하여 해가면서 이 정상들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권할 때에는 기분 좋게 마시고 즐거운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 이제 기도를 하고 합니다만 외교 관리에서 이렇게 술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일본 언론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정상 간의 만찬을 할 때 보통 보면 샴페인이나 이런 가벼운 알코올이 살짝 섞인 하벼운 음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배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인 화합을 위해서 건배 정도 그 정도는 하는 건데 입만 대고 뛰고 무슨 정상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폭탄주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또 원샷까지 해가면서 기시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아무튼 당일 기간 중에 보여준 대통령의 언행은 사실은 3.1절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빼앗긴 잘못이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면서 이제 과거를 덮고 일본과 협력하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했던 한일 관계 해법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이 언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그에 따른 성의 있는 배상을 하거나 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면서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일본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언제 그렇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했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를 그러니까 어떤 미래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건 뭐 맞습니다. 예. 현재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현재 지금 맞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다 덮고서 그냥 과거로 가자. 이거 참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고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 걸림돌을 치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피해자가 지금 스스로 치우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각자 스스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인데 그걸 서로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상대방은 해결을 할 적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없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방일 성과와 관련해서는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걸 선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외교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해놓고 그쪽이 나가면 아니면 말고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그 세계 품목 수출 규제 네. 예, 조치를 해제하고 네네. 한국은 WTO 제소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상호 화이트리스트에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죠. 네. 근데 WTO는 처리하기로 이미 발표를 해버린 것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는 완결되는 것이고 그들은 미래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또 없잖아요. 글쎄요, 지금 현재 한일 관계 이제 개선이 우선 반도체 등 뭐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이제 이렇게 연계돼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소재 부품 장비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걸 국산화하자. 일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각 기업체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절실히 원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한테 수출을 했는데 수출길이 막히니 기업이 흔들리고 일본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자기 정부에게 이걸 풀어달라고 오히려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해제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된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무엇이 진짜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는지 진짜 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됐나 보죠?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 기업들이 그 반도체 핵심 세 가지 부품은 전량 일본으로 수입을 하던 것을 국산화해서 지금 많은 부분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수출 규제 품목도 굉장히 다변화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외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수입하고 그리고 국산화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느라고 전임 정부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전임 정부는 수령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비판하고 나니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품들을 얼마만큼 개발이 됐고 우리가 얼마만큼 자급자족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물론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해서 한일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건 대전제죠. 예, 그건 대전제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이제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지만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때린 사람은 이제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맞은 사람이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은 사람이 야, 앞으로 잘해보자. 뭐 니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잘해보고 뭐 네가 충분히 사과한 것을 알고 있겠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말씀 좀. 그러니까 참 잘못한 사람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사과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그래 네가 사과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가 여러 번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언제 사과했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부분은 좋은데 과거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면 그 과거 문제는 아예 일단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중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면 이거 내버려둬라. 그렇죠. 그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죠.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둔 그대로 두고 다른 건 다른 것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섣불리 이런 것들을 고집을 내세우면서 해결하려고 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태를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세계의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발표는 또 가관입니다. 이도훈 대변인 16일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6일 당일 당시 숙소인 임페리얼 호텔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 일행을 보고 로비에 있던 일본인 몇 분이 박수를 쳤다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시끄러운 걸 좀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17일 대통령 일행이 숙소를 떠나서 공항으로 갈 때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의 일행이 떠난 후까지 계속 박수를 쳤다면서 연도에 나와 있던 일본 주민들도 같이 박수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공항 직원들을 보니까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다. 이 정도면 일본인들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마음은 이 얘기를 해요. 그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들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런 것이 맞는데 이제 일본에 대한 성과는 뭐 사실 빈손 외교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적자 외교를 해놓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일본인 몇 명이 예의상 박수를 보낸 것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참으로 궁색하고 수준 낮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옹색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옹색해도 이렇게 옹색할 게 없죠.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고개를 숙였는지 의문입니다. 참. 그 외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서
본인의 뭐 어떤 의지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고와서도 왜 주었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더욱더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해서는 어릴 적부터 추억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아버지가 거기 뭐 교수로 있을 때 일본 쪽에 또 가서 방문도 하고 일본 문부성의 1호 장학생으로 거기서 뭐 일본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일본 소재 대학에 뭐 잠시 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갔었던 모양입니다. 갔고 또 뭐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도 뭐 방문을 했고 했는데 그때 뭐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일본은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 분들은 정직하다.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며 칭송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인사치레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을 흔적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분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그리고 보면 윤 대통령이 비공개 발언 중에서 일본 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하자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모든 일련의 대화들을 보면 이분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데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모든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 건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건설 노동자들을 아주 조폭에 준하는 그런 대화까지 하는 그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의 의식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본에게도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잣대를 들여대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저분은 검사 출신이라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일본 국민들,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의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아니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게 국민 99%가 반대해도 자기 할 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처럼 보면 일본에 대한 진심과 자신의 감정을 충실한 이런 행동,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99%가 반대해도 할 일은 해야겠다. 국민 99%가 반대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이웨이도 정도 것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1%를 위해서 자기 뜻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런 오만은 결국 국가와 민족에게 한일 합방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역사적 과오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이제는 기울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국민 99%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5월이면 1년인데 이제 더 이상 초보라는 딱지를 버리고 참모들과 또 국민들의 말을 경청해서 정말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국민들 앞에서나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삼각지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